이번에는 승리의 정반합 시간입니다. 투자의 승리를 위해서 오후장 핫 이슈를 정반합을 통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효근 MBN 골드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주말 동안에 네. 날씨는 좋았는데 의심스러웠던 게 미국장 네. 보니까 네네. 또 우리나라장 오늘 또 소위 말해서 폭락하는 거 아니야 했는데 네네. 잘 버텨주고 있는 거는 또 기특하기도 하고 감탄스럽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또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봐야 될 텐데 일단 간밤에 이제 미증시가 하락을 하고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도 아직은 버티는 거지만 마이너스잖아요. 네네. 이게 긴축으로 인해서 뭔가 수요가 부진해지고 네. 수요가 부진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정책적으로 이제 좀 수요가 살아날 수 있는 파이가 네. 커질 수 있는 쪽에 많이들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네. 이 우주항공, 우주산업과 관련된 부분이 성장이 희소해지는 시기에 오히려 정부 쪽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전쟁 네. 리스크가 커지다 보니까 우주가 사실 방산하고도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 궤도를 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 지금부터 우주항공이 더 갈 수 있다. 그리고 아주 중장기적으로 투자 가능한 테마다 싶으면은 정을 들으시면 되고 이것도 또 인수위에서 한번 발표가 나면 또 한참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하면 반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둘 다 정입니다. 둘 다 좋게 보네요. 일단 오늘 또 시장에서 관심 있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또 우주항공이기도 하고 방산 관련주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렇게 보시는지 먼저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방산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인식에 좀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거에는 이제 방산주 하면은 뭐 이제 북한에서 로켓을 쏘거나 뭐 전쟁 나면 올라가고 뭐 이런 흐름이었는데 최근에 작년부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 방위산업 관련주들이 수주 소식이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쪽 관련 기업들이 지금 수주도 나오고 있고 실적도 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그 미국 같은 경우도 뭐 대표적으로 노키든 이런 그 방산주들이 오랫동안 큰 시세가 났듯이 이 방산주들의 이 어떤 경기라던가 어떤 경기 방어주 역할도 하고 있고 인플레이션하고도 좀 무관할 수 있고 그러면서 상당히 좀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를 안 타고 영향을 안 받는다는 점에서.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우리나라 방위 산업이 이제 과거에는 약간 이제 그 어린 아이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성장기 들어가서 그 과거에는 그 미국이나 뭐 이런 기업 방위 산업주들에 비해서 기술력이 많이 뒤떨어졌지만 지금은 이제 거의 대등한 수준까지 올라왔고 어느 면에 있어서는 지금 상당히 좋은 지금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면 갈수록 우리 그 방산주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수주가 나올 거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약간 이제 유아기 국면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성장기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경기에 대한 우려라던가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방위 산업주만큼 좀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업종이 없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이제 우주 산업 관련주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그 흐름을 우리가 좀 보신다면 저는 이제 방위 산업주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를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흐름에서 보신다면 이 방산주는 뭐 이게 단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장기적으로 큰 시세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이제 초반에 말씀해 주신 게 저는 딱 들어와요. 국지적인 지정학 리스크가 아니라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에 시혜가 되고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뭐 북한에서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면은 그때 반짝반짝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뭐 중동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물론 미국보다는 당연히 퀄리티가 떨어지긴 하겠지만 소위 말해서 그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 어떤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출이 많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저도 이게 비슷한 생각에서 이렇게 이제 답변을 드린 거고
그렇다면 좀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최근에 네네. 우리가 흔히 북한에서 뭐 썼다고 뭐 빅텍 움직이고 막 이랬는데 네. 좀 주목하고 있는 방산주나 우주항공주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이제 우주항공 쪽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인텔리안 테크가 좀 주목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네. 이제 올해부터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가 지금 그 전체적으로 올해부터 이제 저궤도 위성 수주가 나오면서 이제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 국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좀 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저궤도 위성, 그다음에 UAM, 그다음에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나로 발사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이제 모멘텀인데 아무래도 우주 쪽은 아직까지는 좀 모멘텀인 것 같아서 네. 좀 더 우리가 이제 실적에서 접근을 한다면 결국은 지금 LIG X1이나 한국 항공우주 예, 이 두 옛날 종목이 네. 예,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LIG 보여집니다. 넥스원은 네. 외사하고 한국 증권사에서 엄청 좋아요. 네. 실적으로 잘 나와서 그런 예, 거예요. 실적도 잘 나오죠. 아, 네. 그래서 좋게 보고 계신다라는 예.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주제도 있으니까 네. 정책 나왔으니까 바로 네. 합으로 가볼까요? 바로요. 네. 네네네. 그러면 바로 이제 합으로 간다면 네. 지금 이제 전체적인 이제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나오는 뭐 테마주 이런 그러니까.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이제 성장 산업으로서 우리가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미국하고 러시아 이쪽 뭐 이런 중국 이런 충돌, 지정학적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역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또 방위 산업의 또 중요성은 더 계속 대두될 것이고, 우리나라는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좀 약했지만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기술력이 올라와 있고 또 가격 경쟁력도 있고, 그렇다면 성장 산업으로서 뭐 반도체나 우리가 2차 전지도 성장 산업으로 보지만 이러한 방위 산업주도 결국은 성장 산업으로 네. 봐야 되지 않겠냐. 그렇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경기가에 대한 부담이 있을 때 좀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방위 산업주 주목하자. 이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저는 딱 그 단어가 네. 좋네요. 국지적인 지정학 리스크가 아니라 네. 글로벌 지정 리스크의 네. 수혜가 된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결론을 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내일 이제 차기 정부에서 네. 원래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늘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인수위에서 내일 이제 11시인가요? 발표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다음 주에 이제 취임식이 있으니까 연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정책 관련주들이 사실은 이 여러 아이디어에서 네. 소위 말하는 테마주로서의 역할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네. 이 우리가 보통 그런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네. 그렇게 될 건지 아니면 정말 네. 뭐 정책이 나왔으니까 이제부터 더 갈 수 있을지 이건 네. 한번 저희들이 고민해 볼 네. 필요가 있어갖고 좀 약간 단기적으로 많이 온 것 같다 그러면 네. 반을 들어주시면 되고 아니다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정책주는 계속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생각하시면 정을 들어주시면 네.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이거는 또 첫 번째는 정정 네. 같았는데 이건 또 반반이네요. 네. 일단 너무 많이 올랐다고 봐야 되겠죠.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 최근에 이제 봤었던 네. 것 중에 종목들 얘기해 주면서 네. 전처럼. 이런 사실 이런 반대니까 네. 이게 반대기 때문에 많이 오른 종목보다 차라리 이런 종목을 보면서 정책주로 가져가는 건 어떨까? 네네. 그렇게 고민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아마 이번 신정부에서 나올 수 있는 정책이 이제 부동산, 원전, 그다음에 우주산업, 그다음에 규제 완화, 그다음에 UAM, 뭐 이런 그다음에 5G까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실 이미 이제 이 정책이 발표되기 전부터 이게 이제 아마 대선 공약이었고 그래서 많이 움직임이 먼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원전 관련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한 기업에서 뭐 하나 이제 프로젝트가 이제 시행이 됐을 때 먼저 이제 팀이 구성이 되고 그리고 그 팀이 구성이 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회사의 이익으로 이제 오기까지는 이 상당한 기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이제 정책들이 구성이 되고 이게 이제 하나 이제 완성이 되면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그 수익으로 들어오기까지는 이게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맞지만 이거를 뭐 성급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먼저 이제 수급이 들어온 거예요. 이 종목들이 좋아지기 전에 그리고
어느 면에서는 이게 좀 과도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좋아졌을 때 추가 상승 여력을 남겨놓지 않고 미리 땡겨서 올라갔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그런 종목들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만약에 이제 내일 정책이 나온다면 이들 종목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에 하나의 이제 기회로 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반면에 이제 아직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에 대해서는 네. 이 정책들이 지금 움직일 것이라고 해서 성급하게 들어갈 게 아니라 계속 그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넣고 계속 이제 추적하면서 이 실적에 대한 추이를 추적하면서 매수 타이밍을 노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할 것을 저는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도 비슷한 네. 의견이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면 지난주 금요일에 왜 삼성전자가 4%나 올랐을까? 네. 물론 이제 쇼커버라는 얘기도 있지만 이제 5월 들어가서는 4월 달에는 대부분의 이제 대형주들이 실적 발표가 끝났잖아요. 네.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네. 해소가 됐는데 이제 중소형주가 이제 실적 발표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5월 달에. 그 실적 발표 기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 때문에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이 이 정도 실적 갖고는 좀 많이 네. 멀겠는데 네, 나는 그것도 좀 있죠. 네. 부담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대안으로는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그러니까 수출 기업들 보자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혹시 이 안에서 이 차기 정부 국정과제 안에서 대안주로 본다면 어떤 종목을 좀 꼽을 수 있을까요? 대안주요. 저는 이제 그 대안주 쪽에서는 지금 이제 거기까지 지금 생각을 안 해봤는데. 아, 그래요? 이게 예. 제가 받기로 하나 시스템 같은 것도 얘기하셨는데. 예. 이것도 이제 결국 이제 신정부 정책 안에서 이제 우리가 좀 지금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하나 시스템을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UAM도 있고, 그다음에 네네. 우주 쪽도 있고, 그다음에 방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ICT 쪽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좀 이 회사가 좀 갖추고 있어가지고 네. 이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신정부 정책에서 이제 우리가 그 관심 있게 볼만한 종목을 하나 꼽으라 한다면 결국 이제 이 방산 이 우주 쪽에서 어느 정도 좀 실적이 나오고 미래 이제 결국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아니지만 이제 차곡차곡 네.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하나 시스템, 하나 시스템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하나 시스템 그 UAM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얼마 전에 김포공항에서 잠실까지 시험 운행을 했었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거의 다 이제 기술 단계는 다 완성이 된 거고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그 시행될 시점이 그렇게 또 멀리 있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에서도 하나 시스템이 다른 그 정책주보다는 이제 시행 시점이 좀 더 빨리 올 수 있지 않냐 이런 점에서 하나 시스템을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보자. 주가도 이제 그리고 네. 최근에는 또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이 고전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하나 시스템은 주가가 지금 이제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시장이 변동성이 클 때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첫 번째 네. 주제에서 더 연결된 것 같아요. 네. 우주항공 방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LIG 넥스원이나 네. 항공우주 네. 그리고 하나 시스템까지 네. 정부 정책과 관련돼 있으니까 네. 이렇게 보자라고 하고 결론은 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결국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기대감으로 지금 이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결국은 실적 시즌에 직면하게 되면 네. 결국 거기에 대한 이제 부담으로 그쵸. 추가 상승하는데 상당히 어려울 수 있고 또 우리 격언에 뭐 소문에 사서 유세에 팔라는 이런 있으니까. 격언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쪽 관련주들은 뭐 차후에 어느 정도 이제 실적이 나오겠지만 그 시점을 너무 빨리 앞당겨서 볼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제 그나마 좀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쪽으로 예. 정책주를 좀 좁혀 간다면 괜찮을 것 같다고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네. 같고요. 세 번째 주제 한번 정해보면 네. 에너지예요. 네. 에너지인데 뭐 다음 주에 또 전면전을 얘기한다라고는 하지만 네. 사실 지금 에너지나 천연가스가 그러니까 원자재 단에서는 피크아웃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요금 네. 인상이라든지 천연가스 대란이 나타나다 보니까 에너지주를 좀 지금이라도 봐야 되나라는 네.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네네.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네. 에너지주 그래도 뭐 계속 가는 이슈지라고 네. 보시면 정이고 네. 조금은 좀 정점을 통과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반을 네네.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네. 자, 하나, 둘, 셋, 네. 반. 이거 네.
갈렸네요. 네네. 이거 좀 빠르게 얘기해 볼까요? 네네. 왜 더 갈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그 약간 이제 테마성으로 이제 올랐던 뭐 중앙에너나 에너비스나 뭐 그다음에 GSE 뭐 그 이러한 대성에너지 이런 종목들은 사실 이제 수급이 붙으면서 올랐죠. 근데 분명히 앞으로 이제 그 가스 요금이 인상이 되고 그러면 분명히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부정적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이제 저 부분인 것 같아요. 이 가격 인상에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실제로 이제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들 단에서, 우리가 좀 이제 계속 좀 관심 있게 좀 볼만한 종목들이 몇 개 있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한국가스공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국가스공사는 이제 지금 천연가스를 이제 수입하거나 그다음에 국내 판매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스 요금에 있어서 상당히 좀 실적이 기대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회사가 또 유전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가스 요금 최근에 상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혜주로 또 볼 수 있고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종목이 있습니다. 세아제강. 세아제강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최근에 에너지 강간 수요가 계속 지금 호조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조만간 지금 이제 카타르라를 비롯해서 몇몇 국가들에서 대형 프로젝트가 지금 발주가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따라서 수주 기대감이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장기적으로는 또 이 회사가 그 풍력 관련 그 하부 구조물의 또 부품을 만들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동안 테마성으로 움직였던, 수급으로 움직였던 그 천연가스나 뭐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지만, 어쨌든 이제 이런 가격 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좋아지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을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봐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반대 네. 의견을 들었는데 네. 그 한국가스공사라든지 세아젠강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사실 납득이 가는 부분이긴 네. 해요. 근데 네.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에는 좀 정점을 통과한 거 아니냐라는 네. 측면에서 네. 에너지 쪽에 투자는 그 가격 변동성만 본 종목들은 네.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네. 말씀을 드린 거라서 네. 그러면 제 얘기까지 생각해보고 네. 이제 합을 한번 이끌어 볼까요? 네네. 결국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에너지 가격이 뭐 지난 이제 3월달 석유 같은 경우는 그렇고 천연가스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정점을 좀 통과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그 테마성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하는 건 좀 조심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먼저 첫 번째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반면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어쨌든 이전보다는 많은 이제 가격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이제 구조적인 약간의 이제 실적이라던가 어떤 이제 성장성을 좀 보일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좀 선별적으로 우리가 관심 있게 우리가 좀 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세 가지의 이슈였는데 전체적으로는 약간 방산주에 조금만 네. 방점이 많치는 네.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 필승 종목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네. 오늘 필승 종목은 그 ST팜을 준비해봤습니다. 아, 네. ST팜을 준비했던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경기 논란이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경기 방어주 쪽에 조금 이제 관심이 쏠리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시장이 상당히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주가가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지금은 매매하기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오늘 ST팜 준비해봤고요. 이 회사는 뭐 상당히 좀 그 제약바이오에서 좀 퍼가 높을 수는 있겠지만 상당히 어느 정도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이 부분이 인정을 받고 있는 회사죠. 이 회사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크레오타이드라고 해서 CDMNA 이쪽 관련의 부분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 점이 이 회사의 이제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mRNA. 최근에 뭐 모더나라든가 지금 화이자 같은 경우 지금 이번 백신 같은 경우도 mRNA 기반을 해서 신약이 나왔듯이 앞으로 이쪽이 좀 많이 각광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강력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앞으로 미래의 그 제약바이오의 방향성에 있어서 상당히 좀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예. 그다음에 이 회사가 실적도 이제 조금씩 지금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지금 이 회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캐파도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CDMNA의 경쟁력은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mRNA 같은 경우도 지금 앞으로 다양한 그 성장성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바닥권에 있을 때 한번
관심 있게 볼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 종목의 네. 가격 전략 말씀을 네, 네. 좀 드릴까요? 가격 전략은 98,000원에서 101,000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11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96,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오늘 무료 네. 방송 혹시 있으신가요? 네, 오늘 제가 이제 장 끝나고 야, 5시에 네. 네, 오늘 보시면 뭐 나스닥은 빠졌는데 왜 우리 시장은 덜 빠졌냐? 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왜 우리가 나스닥이 빠져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나? 이 부분 좀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들 보면 대부분 이제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네.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오른 종목보다 이제 바닥에서 출발하는 이러한 새로운 종목에 주목할 때다. 그래서 오늘 5시에 오시면 아마 좋은 종목 많이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승리의 정반합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